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호모 에렉투스, 직립 원인, 서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생물학에서 현생 인류를 지칭하는 호모 사피엔스의 직계 조상이라고 하죠. 서서 앞을 보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직립형 인간을 상징합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한 언론에서요, 나는 입법부형 인간이 아니라 행정부형 인간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발탁 가능성을 놓고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청와대는 확인드릴 내용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적임론, 불가피론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어제 이 시간 통해서 박범계 의원은 사법개혁의 적임자이기에 틀림없다라고 평가했죠. 야당 반응 싸늘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대를 메고 조국 장관이 뒤에서 조종하면서 야당 겁박에 검찰이 앞장서는 석국 열차의 완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011년 야당이었을 당시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권재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자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던 일이라면서 결의문까지 채택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인가요? 호모 에렉투스, 앞을 보고 걸어가는 직립형 인간이 뒤는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걸어갈 때, 걸어온 길을 부정하고 갈 길만 얘기할 때 지금 서 있는 그 모습, 신뢰도 몇 점이겠습니까? 2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꼭이요 꼭, 출근길 꼭 알아야 할 뉴스, 이종래 꼭 뉴스. 네, 오늘 꼭 아셔야 하는 뉴스 정리해보도록 하죠.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어제 얘기가 나왔던 사안인데 무산이 됐습니다. 사용자 위원들이 불참을 선언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어제 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최저임금 결정 단위하고 업종별 차등 적용 방안, 이 두 사안을 놓고 표결을 했고요. 이 가운데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부분은 부결이 됐습니다. 예. 그 이후에 사용자 위원들이 이제 입장문을 발표를 했고요. 퇴장과 함께 이제 불참 선언을 했는데, 네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이런 속에 아직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조차도 지금 제출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뭐 지난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거 아니냐. 결국 이제 또다시 공익위원들이 결정해야 하는 이런 상황으로 갈지 모른다라는 얘기고요. 법정 처리 시한은 원래 오늘까지입니다. 그런데 뭐 지난해처럼 또 결국은 네네. 7월 한 중순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 또한 이런 관측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교과서 내용 수정 파문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검찰이 이달 초에 교육부 전 그 교과서 정책과장과 그리고 장학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문서 위조 교사, 위조 사문서 대행 사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네네.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교과서 집필 책임자인 그 모 대학 교수에게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된 부분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수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가 거부를 이제 당했고, 예. 자, 그러니까 다른 교수와 교사를 자문위원 전문가로 위촉을 해서 관련 내용을 이제 바꾼 겁니다. 네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처음에 이 거부를 한 교수가 관련 협의회에 참석한 것처럼 회의록을 꾸미고, 예. 또 본인 동의 없이 도장까지 임의로 찍은 것이 이제 드러났다는 거고요. 지난해 3월 이 교수가 폭로하면서 사건이 한 차례 불거지긴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그 국회에 출석해서 정상적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한 것처럼 이렇게 대답을 예.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검찰 수사 결과 절차상 불법이 있었던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제 그 이후에 이거 뭐 실무자들 선에서 이게 결정이 됐겠느냐. 그러니까 윗선 개입설이 이제 불거졌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이제 김상곤 전 부총리를 검찰에 고발을 했어요. 예. 그 윗선으로 지목을 한 네네.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어제 해명을 내놨는데 현재 문제가 된 국정교과서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수정 권한을 갖고 있다. 출판사가 저자들과 수정 제안을 해서 교육부가 절차에 따라 승인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과정이었을 뿐이고 이전 정부에서 이뤄졌던 편법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지 말아달라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네네. 결국 이거를 꼼꼼히 뜯어보면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나 다름이 없어서 논란이 지금 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지금 화제의 중심에 있어요.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와가지고 아주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쪽 지역에선 상당히 무서운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말이죠. 우리 정부의 응대도 뭐 국빈급입니다. 예. 이례적으로 이낙연 국무총리가 공항으로 영접을 나갔고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의장대 사회를 포함한 공식 환영 행사를 이제 개최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2017년 뭐 피해 숙청 그리고 이제 사우디 언론인 그 카슈쿠지 암살 사건의 배후로 좀 알려진 인물이죠. 네네. 예. 그래서 제가 무섭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뭐 청와대도 이 점 때문에 좀 고민을 하긴 했다고 해요. 예. 그런데 역시 뭐 일단 경제적인 측면에서 실익이 크다라고 보고 이번에 일단 환영을 한 것으로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비전 2030 계획을 추진 중이거든요. 빈 살만 이 왕세자가 그러니까 탈석유를 하겠다는 겁니다. 사우디가. 예. 그래서 이제 좀 더 다른 선진국처럼 이제 전방위로 발전을 해보겠다. 뭐 이런 계획인데 여기에 이제 우리 기업들이 참여를 하면 또 다른 중동 특수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기대입니다. 청와대 방문 뒤에 특히 이제 삼성의 그 영빈관 격이죠. 서울 한남동 승지원에서 5대 그룹 총수를 만났습니다. 네네. 이게 지금 더 많은 관심을 좀 끌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빈 살만 왕세자가 또 국방부 장관까지 겸하고 있거든요. 예. 예, 우리 방산물자에도 굉장히 관심이 높고 원전에도 좀 관심이 높은 상황인데요. 네네. 혹시 파병 요청까지 한 건 아닌지. 아하. 그 아랍에미레이트처럼. 예. 이것도 좀 시간이 지나면 알려지겠죠. 네. 미스터 에브리띵이라는 별명이 있다고 해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네. 돈도 많고 권력도 많고. 예. 그런 거죠. 자유한국당 여성 당원들이 엉덩이 춤을 췄다고 하죠? 예. 이 화면을 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좀 상당히 민망합니다. 네네. 어제 자유한국당 중앙여성위원회 주관으로 이제 서울 양재동 더케이 호텔에서 2019 한국당 우먼 페스타 행사가 열렸습니다. 네네. 여성 당원들 기살리기 뭐 행사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2부 시도별 그 장기자랑 과정에서 경남도당 여성 당원들이 노래를 부르다가 객석으로 엉덩이를 돌리고 바지를 갑자기 내리는 그런 이벤트를 선보였고 속바지에 이제 붉은 글씨로 한국당 승리 이렇게 이제 쓰여 있었던 건데 그 상태로 또 엉덩이 춤까지 선보였습니다. 이후에 이제 이게 사진 동영상이 이제 퍼지면서 논란이 이제 확산이 됐는데요. 지금 뭐 이 성인지 감수성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네. 논란이 확산되니까 이 자유한국당 공보실이 오후에 이제 입장문을 내긴 했는데 이건 좀 예상치 못했던 돌발적 행동이었다. 뭐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거 결코 아니었다라고 해명을 하면서 본질적인 취지하고 달리 이런 자유한국당의 노력이 훼손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곡해해서 받아들이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글쎄요. 근데 여성들이 또 이런 이벤트를 준비했다는 거 그 자체에 사실은 저는 약간 놀랐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가 보면 어떤 평가를 내릴는지 궁금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이종원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 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7월 말로 예상되는 개각을 앞두고 조국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기용 소리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를 두고요, 청와대가 검찰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서 사실상 사정 라인을 재구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 의원이시죠. 민주평화당의 김경진 의원께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진입니다. 예, 오늘 조간신문을 제가 쭉 보니까요. 한 신문에 나는 입법부형 인간이 아니라 행정부형 인간이다. 이런 제목이 나왔어요. 네. 조수석 본인의 수용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고 해석이 될까요? 되죠.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취임 직후에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조국 민정수석하고 지금 김경수 경남지사하고 두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과거에 또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시기 이전에 어디 토크쇼에서 조국 교수가 법무부 장관을 하면 검찰 개혁을 잘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던 것들도 있고. 네네. 또 어제 아마 민주당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걸 보면 대통령께서는 분명히 아마 이 법무부 장관 지명 의사가 강하게 있는 것 같고. 예. 이제 다만 조금 좀 여론의 향방을 조금 미세하게 보고 있달까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아, 그렇다면은 오늘 내일 주말을 관통하면서 이 같은 여론의 향배가 청와대가 아주 관측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또 민주당 입장에서도 조금 이제 곤혹스러운 대목이 2011년도에 지금 권재진 민정수석이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 이렇게 지명됐을 때 예. 매우 강하게 비판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하고 법무부 장관은 선거 때 사실은 선거에 관련된 일선 업무를 진두지휘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이제 평소에는 대통령 측근이라든지 정치적인 인사들이 임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선거 기간 중에는 정치인이라든지 대통령 측근은 최소한 피하는 게 지금까지 관행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점과 관련해가지고 강한 어떤 비판의 목소리를 냈었던 건데 하필이면 내년이 지금 총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거기다가 또 민정수석은 대통령 핵심 측근이라고 누구나 인식하는 그런 자리다 보니까 이 2011년의 비판이 그대로 이제 민주당에 또 돌아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네네. 조금 아마 좀 곤혹스럽지 않나 하여간 여론의 향방을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오프닝 통해서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그 비판 이면에는 이제 우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일 텐데 조수석이 네.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어떤 점이 가장 우려스럽다고 보십니까? 어제 이제 자유한국당 일각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 명령 문제에 대한 비판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민정수석의 가장 중요한 것이 공직자 인사 검증인데, 근데 가령 초대 법무부 장관 안경환 교수 같은 경우도 지명 과정에서부터 지금 조국 예. 민정수석이 연결돼 있다 그런 소문들이 무성했거든요. 네네. 근데 가장 기본적인 문서 위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조차 스크린을 못했었고, 얼마 전에도 국토부 장관 후보자나 아니면 곽의정 통보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 지명 철회를 하거나 자진 사퇴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보면 민정수석으로서 기본적인 어떤 자질이나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누차례 지적을 받았던 상황인데 네네. 과연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또 다른 능력을 발휘할 것인지 이제 그런 점에 대한 의구심들이 있는 거죠. 예. 스크린을 못했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알고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던 것인지 그건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죠. 근데 최소한 둘 다 문제죠. 파악을 못했다면 못한 대로 네네. 문제고 알고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다면 보편적인 상식에서 벗어나니까 문제고. 예. 자, 그렇다면은 이번 개각에서 법무장관, 검찰총장, 민정수석 한꺼번에 이렇게 교체했을 때 사실상 네. 사정 라인 재구성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어차피 이제 모든 정권은 검찰을 장악하려고 했고요. 네네. 실제로 또 장악을 해왔습니다. 이게 결국 이제 검찰,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이제 정권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 한은 장악될 수밖에 없고, 이제 핵심은 결국은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서 특히 이제 여권 소속의 국회의원이나 여권 소속의 이제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뭔가 검찰이 수사를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정권이 얼마만큼 이제 압력을 넣고 뒤 흔들려고 하는가 이런 구체적인 행동이 문제겠죠. 네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은 검찰 개혁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비검찰 출신인데 검찰 개혁을
정말 효율적으로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시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그 고희정 씨 이제 남편 살인 사건이라든지 마약 사건, 무슨 연예인 관련 사건 이런 수없이 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지금 경찰이 지금 현재는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도 검찰 수사에 여러 문제점들이 지금 반복적으로 노정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네네. 이런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없애버리고 경찰의 단독 어떤 종교권을 주려는 이런 방향으로 이게 어떤 형사사법 체계를 바꾼다고 하는 것은 네네. 결국은 사법개혁에 대한 어떤 정확한 분석 또 현상 파악력, 통찰력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부족한 상태에서 그냥 뭔가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그 도구마에 빠져서 그냥 이리저리 뛰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이 지금 상하 지휘 계통이 명확한 검찰 내부 조직에서 반발을 할 경우에 조국 수석이 이 같은 상황을 돌파해낼 수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근데 검찰도 최근에 이제 여러 번의 상황 변화를 겪으면서 아마 반발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네. 왜냐하면 반발을 하면 모든 정권에서 이제 가차없이 인사권을 통해서 그냥 응징해버리고 네네. 좌천시켜버리고 이게 이제 거의 관행이 되었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도 무슨 특별히 반발의 동인 뭐 이런 부분은 크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뭐 영이 서지 않는다든가 뭐 이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 조국 법무부 장관 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대를 메고 조국 장관이 뒤에서 조종해서 석궁열차 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런 네. 식의 비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실은 어느 정권이나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때도 마찬가지고 이명박 정권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정권이 검찰의 핵심 요직들은 이게 사실은 권력의 본질은 이게 이 사정 권한이거든요 보면. 그래서 네네. 검찰, 경찰, 국세청 이 세 가지는 가장 강력한 이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보고 있는 건데 이 사정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 권력의 핵심이라고 보기 때문에 모든 정권에서 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자신들이 가장 신뢰하고 이게 믿을 수 있는 자신들의 사람으로 임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은 그건 뭐 그냥 뭐 당연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임명되고 난 이후에 실제로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어떤 업무를 볼 때 또 검찰총장으로서 검찰 수사를 지휘할 때 과연 얼마만큼 잘못된 어떤 구체적인 부분이 있는가 이런 걸 가지고 비판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윤석열 가령 이제 검찰청장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일할 때 무슨 구체적인 사건을 왜곡시킨 사례가 있느냐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윤석열 총장이 됐다고 했을 때 뭐가 무슨 석궁열차 무슨 대한민국에 문제가 생긴다 이제 이런 판단은 안 쓰는 거고요. 다만 이제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이 된다고 했을 때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사법개혁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보여왔기 때문에 네네. 이 사람은 능력이 부족하고 철학에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예. 그 의원께서 판단하시기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요. 조국 수석의 출마설이 여전히 많이 나오고 있고 오죽했으면 입법부용인간, 행정부용인간이라는 표현까지 본인이 했겠습니까? 네. 심지어는 대권 후보로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글쎄 이제 대권 후보를 하려면 최소한 지역구 국회의원 한 번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게 짜장면 집 사장님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되고 피자집 뭐 배달부 얘기도 들어봐야 되고 택시 기사님들 애환이라도 좀 들어보고 이런 현장에서 굉장히 어렵게 사는 서민들의 목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고 뭐 그런 과정을 거쳐야 사람이 이제 정치 대권 후보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과도한 얘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께서는 법무부 장관 발탁 뒤 내년 총선 앞두고 사퇴 그리고 출마 이런 시나리오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시는지요? 그런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 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장 좋아하는 두 명의 남자가 조국과 김경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여의도 정가에 워낙 이제 이렇게 퍼져 있는 소문들이거든요. 네네. 근데 현재로서 현실적인 가능성은 이제 김경수 수사 같은 경우 최종적으로 이제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꺾인 상황이고 네네. 그렇다고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저렇게 마음속으로 성원하고 있는 사람은 조국 지금 현재의 민정수석이 아닌가 뭐 그런 어떤 추측들 때문에 아마 박 전 대표께서 그렇게 얘기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예. 인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동지적 관계에서 나오는 것인가요? 아니면은 업무의 능력이라든가 이 같은 것이 더 중요한 부분으로 보여지는 것일까요? 둘 다겠죠.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는 아마 본인이 대통령 후보 또 대통령이 당선되는 과정에서 조국 수석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게 어떤 마음의 빚이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얼핏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좀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아마 그런 인간적인 신뢰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겠고 예. 또 검찰에 대한 기본적인 불신 그리고 검찰권을 약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조국 민정수석이나 현재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아마 생각이 두 분이 비슷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회가 열렸으나 한국당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재협상해야죠. 이게 재협상 요구는 자가당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게 재협상을 안 하게 된다면 국회가 지금 돌아가고는 있지만 민주당 소속의 위원장이 현재 상임위원장인 그런 상임위만 돌아가고 있거든요. 네네. 국회가 돌아가려면 결국은 법사위하고 예결위가 돌아가야 되는데 이 법사위 위원장 또 예결위 위원장이 전부 한국당 소속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안 들어오게 된다면 결국 국회는 가동은 했지만 반쪽 가동이고 실질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이 국회 가동의 의미가 없게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불쾌하더라도 또 국회 이게 한국당의 요구가 옳건 그르건 또 등원을 안 하고 있는 이 상황이 잘했건 못했건 간에 어쨌든 재협상은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민주평화당의 김경진 의원이었습니다. 2부에 돌아오죠. 뉴스를 만들어내는 뉴스, 이슈를 끌고 가는 이슈. 아침을 여는 정통 아침 시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우리나라를 찾아왔습니다. 여러 곳에 광폭 행보를 보이면서요. 많은 에피소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번 방한으로 우리는 또 어떠한 것을 얻을 수 있는지 관련된 내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어제 특별한 손님이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부총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고요. 10조 원 규모의 계약 체결에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10조. 10조 원의 보따리를 푼 무함마드 왕세자는 지금 이 시기에 왜 우리나라의 협력이 필요했을까요? 중동 지역 전문가인 한국외국어대학교 김수환 교수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아주 그 기초적인 질문부터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그 왕세자의 이름을 이렇게 보면요. 모하메드 네. 빈 살만 빈 압들 아지즈 알 사우드 왕세자 이렇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아랍 이름이 원래 길어요. 네네. 그러니까 아랍 이름의 구조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요. 아랍 이름은 원래 본인 이름이 먼저 나오고요. 모하메드. 그 뒤에 네. 모함마드가 네. 보통 이제 모하메드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아랍어로는 모함마드라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모함마드가 본인 이름이고 그 다음에 빈이라는 것이 아랍어로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빈 살만 하면 지금 살만 국왕이잖아요. 네네. 사우디 국왕이 살만의 아들. 그럼 교수님 그다음에- 빈이란 뜻이 빈이 아들을 말하는 겁니까? 네, 아랍어로 아들의 의미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빈 살만 하면 살만의 아들인 무함마드. 그 다음에 예. 오는 것이 이제 빈 압둘 아지즈 하면 압둘 아지즈의 아들. 즉 아하. 할아버지죠. 네, 무함마드의 네, 네. 할아버지 이름이죠. 그래서 압둘 아지즈의 아들인 살만의 아들인 무함마드라고 하고요. 맨 마지막에 알 사우드는 가문 이름입니다. 그래서 가문. 알 사우드가의 압둘 아지즈 그리고
압둘라지즈의 아들인 살만의 아들인 모함마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교수님 예를 들어서 오사마 빈 라덴 하면 라덴의 아들 오사마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아하. 이제 좀 감이 잡힙니다. 아, 그렇게 네. 되는군요. 이 빈이라는 것이 아들. 그러면 이 전체 이름을 보면은 이 사람의 가계를 그냥 한눈에 알 수가 있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랍 사람의 이름을 보면 맨 마지막 예를 들어서 모함마드 빈 살만 빈 압둘라지즈 알 사우드. 아, 이 사람이 알 사우드가구나 하면 대충 이 사람의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는 대부분 다 알아요. 아, 그래요. 그럼 네. 뭐 저기 가문의 역사가 아주 굉장히 깊은 그러한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 이름이 무척 길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보통은 이렇게 원래 정식 이름은 이렇게 긴데요. 보통은 본인 이름과 아버지 이름, 그 다음에 가문 이름 이렇게 줄여서 요즘은 많이 부릅니다. 아, 그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네. 직계에서 바로 위에 있는 또 뭐 조금 더 그렇죠. 간다면 할아버지 정도. 네네. 자, 그런데 왕세자에게 이런 그 수식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수르보다도 부자다. 저는 만수르보다 부자인 사람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사람보다 부자라는 건 얼마나 돈이 많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아랍의 부호하면 만수르를 떠올리는데요. 네네. 사실 빈살만 왕세자가 만수르보다 훨씬 큰 손입니다. 우선 빈살만 왕세자는요. 글로벌 석유 제국으로 불리는 그 사우디의 석유 회사 네네. 아람코를 이끌고 있는 실세입니다. 아, 아시다시피 그렇습니까? 아람코는요. 예. 네네. 작년에 2018년 한 해 영업이익만 285조 원, 순이익만 126조 원을 기록한 회사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는 상장사 세계 1위는 애플하고 삼성전자 영업이익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액수인데요. 아, 그렇습니까? 이 빈살만 왕세자가 어느 정도 부자인지 보여주는 다른 단적인 예가 있는데요. 네네. 2017년 크리스티 경매에서 5,430억 원에 낙찰된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 살바도르 문디라는 그 예수 초상화로 유명한 예. 이 작품의 낙찰자가 빈살만 왕세자로 알려져 있고요. 네네. 그리고 2015년에 그 부동산 거래 역사상 가장 비싼 금액인 3,600억 원에 매각된 17세기 프랑스 건축 양식을 대표하는 샤또 루이 14저택의 소유자가 네네. 에잇 인베스트먼트 컴퍼니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기업이 빈살만 왕세자 개인 소유의 사우디 투자회사입니다. 예. 저는 뭐 이렇게 그 세계의 그 부호들 얘기 들어보면 제프 베조스라든가 또는 그 조금 전에 언급한 만수르 같은 경우에는 맨체스터 시티 구단주이기도 하고 그 엄청난 재력가로 알려지는데 이 사람보다도 훨씬 더 돈이 많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지도자로서의 어떤 위상 그런 걸 봤을 때 꼭 돈이 많다는 것은 그 사람이 존경을 받는 거하고 비례하지는 않으니까요. 사우디 국민들 사이에서 어떻게 신망받는 지도자입니까? 개혁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요. 이 빈살만 왕세자는 사실은 지금 나이가 35이거든요. 네네. 젊은 데다가 상당히 개혁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이 빈살만 왕세자가 특히 젊은 층에게 인기가 많아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신문 언론이나 신문지상에 많이 보도된 것처럼 기존에 가장 보수적인 사우디에서 금지해오고 있던 것들을 많이 허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요. 작년에 예를 들면 작년에 사우디 여성 운전을 허용했고요. 예. 네, 그리고 축구장 입장을 허용했고 여성들에게. 네네. 그리고 영화관 출입, 그리고 외국 가수 콘서트를 개최하기도 허용하기도 했고 자동차 경주 등을 승인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모든 변화가 빈살만 왕세자가 주도한 획기적인 그 사회적인 변화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사우디라는 국가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가장 보수적인 이슬람 국가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는 엄숙하고 보수적인 그 종교적 율법에 기초해서 금지해오던 이런 대중문화를 이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대중문화를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층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특히 젊은 층에 인기 있는 거죠. 젊은 층의 지지를 이끌어낸다는 또 이면에는 기존에 네. 있는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반발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에게는 굉장히 인기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개혁적인 성향이 보수 이슬람 국가인 사우디의 종교 지도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워낙 이 빈살만 왕세자가 개혁적인 데다가 굉장히 그 리더십이 강해요. 그런데다 밀어붙이는 적극적인 성향이 강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항상 중동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게 저렇게 개혁적으로 드라이브를 걸면 종교 지도자들이 반발이 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움직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여태까지 그것을 잘 핸들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 특히 젊은 층의 인기도 있지만
사우디 국민들의 전반적인 신망을 받고 있는 지도자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죠. 근데 교수님 그 개혁적인 이미지하고는 또 아주 굉장히 다른 약간 반민주적인 그런 이미지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지난번 사우디 언론인 살해 사건으로 이 왕세자가 지금 연관이 돼 있다는 얘기가 아주 파다해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난해 9월에 그 터키 이스탄불 사우디 영사관에서 실종된 그 사우디 언론인이죠. 미국의 망명가서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기도 했던 그 자말 카스쿠지. 네네. 이 사람이 그 살해됐는데요. 살해됐다고 추정되는데 예. 살해 배후에 빈살만 왕세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서 곤혹을 치르고 있어요. 그리고 네네. 한때는 국제사에서 고립되는 듯 했었어요. 그래서 작년 10월에 사우디아라비아 미래투자 이니셔티브라는 행사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 행사에 정말 국제급 거물들이 정계 그리고 경제계 인사들이 참석하겠다고 했는데 이 카시코지 살해 사건, 카시코지 실종 사건 발생 이후에 네네. 대부분의 많은 그 정재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을 취소했는데 예를 들어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 총재도 네네. 그리고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도 이 행사에 참여를 취소했었어요. 아하. 하지만 빈살만 왕세자가 막강한 경제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해서 국제 무대에서 활동 범위를 다시 넓혀가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자, 네. 지금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그 개혁적인 성향의 인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개혁 프로젝트 비전 2030 이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2030은 무슨 뜻인가요, 그럼? 비전 2030은 2030년까지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겠다. 개혁적인 그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라는 의미인데요. 네네. 이 개혁적인 성향의 지도자 빈살만 왕세자가 실권을 잡은 다음에 사우디 경제의 체질을 받기 위해서 경제 다각화 개혁 프로젝트인 비전 2030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 비전 2030 그 내용의 개혁 프로젝트의 핵심은요. 이 비석유 부분 국가 수입을 2020년까지 3배로 늘리고요. 네네. 2030년까지 국내 총 생산 GDP 가운데 민간 부분을 65%로 끌어올리는 등 2030년까지 석유 의존도를 축소하고 신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의 국가 발전 프로젝트입니다. 아하. 그리고 또한 사우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자. 그리고 수도 리야드를 세계 100대 도시로 육성하자라는 개혁이 포함되고 있죠. 예, 요 시점에서 지금 석유 의존도에서 탈피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 이번에 방한을 했을 때 석유 의존도에서 대안으로 나올 수 있는 이제 원전 분야. 근데 지금 이번에 네. 원전 분야 협력은 구체적으로 다뤄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 양국이 공동 발표문을 통해서 사우디 최초의 상용 원전 사업 입찰에 대한민국이 계속 참여하는 것을 환영했다. 네네. 환영한다라는 그 원론적 견해만 표했습니다. 네. 근데 현재 사우디가 그 비전 2030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향후 20년 동안 원자력 발전소 16기를 건설할 계획이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특히 이제 2030년까지 제타부 쪽에 건설 중인 신도시가 있어요. 예. 킹 압둘라 경제도시거든요. 그런데 이곳에 1,400메가와트급 그 원전 2기를 건설할 예정인데요. 여기 우리 한국도 참여하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 중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한국이 아무래도 그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과 경쟁하고 있는 터이니까 한국 전력을 중심으로 미국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지금 공동 수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거든요. 예. 그런데 당초 상반기에 후보 압축 등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사우디하고 미국 간의 핵물질 이전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예. 일정 자체가 내년 이후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번 방안을 통해서 뭔가 좀 소통의 물꼬가 예전보다는 좀 확실하게 트이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있는데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아, 그렇죠. 확실히 이번에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을 했다는 것은요. 네네. 여러 의미가 큽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 카시쿠지 암살 사건으로 인해서 국제적인 어떤 고립에 있어서 그걸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행보 중에 예. 우리나라를 턱한 것은 그 중에 하나라도 보이기도 하고요. 네네. 그리고 비전 2030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한국을 적극적인 전력적인 협력 파트너로 삼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요? 네, 맞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류, 네네. K-팝, 드라마, 영화, 아이돌 이런 한국의 그 한류 스타들이 굉장히 인기가 젊은 층으로부터 인기가 많아요. 네,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참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저 같은 외국 여성도 가면 히잡이거나 네네. 가바야라는 거를 입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신체를 가리게 되죠. 그런데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눈만 내놓고 음흠. 또 그 가리는 니캅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네네. 이렇게 신실한 무슬림인 여성들도 한류 아이돌들의 어허. 우리나라 아이돌들의 음악에 맞춰서 예. 춤을 추고 노래를 한국말로 외우고 한국어를 배우는 등 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사우디 내에서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지고 네네.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참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외대의 김수환 교수였습니다. 김호성의 출발새 아침과 함께하는 위클리 시사 퀴즈.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1박 2일 동안 주요 20개국의 정상회의 G20이 개최됩니다. 이번 회의 기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중국, 러시아의 정상들과 연쇄회담을 가지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한반도 평화, 운명의 한 주가 펼쳐질 G20이 열리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1번 오사카, 2번 평양.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김호성의 출발새 아침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8시 10분 3부에서 만나요.